우리 지난 시간에 베이시스를 정의했습니다. 기저라고 번역을 하는 게 어색할지 모르겠네. 바탕, 다 좋습니다. 베타 공간을 생성하는 독립 벡터의 집합으로 정의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니까 요 R2의 예를 들어 보니까 베이시스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유일하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2라는 그 점에서 같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러한지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지만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유일해서 그걸로 차원을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2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오늘 살펴보기로 하죠. 얘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에셀론 행렬 U가 있다고 했을 때, 에셀론 행렬 U가 있다고 했을 때, RU, 뭐죠? U의 레인지 스페이스, U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이시스 찾는 방법 유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찾든 그 안에 있는 벡터의 수는 유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거라고 했죠. RU는 어떤 벡터가 생성하죠? U의 컬럼.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U의 컬럼들 중에서 피봇을 포함한 것들만 모아놓으면 독립이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거 오른쪽으로 이양하고 나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벡터들은 모든 컬럼에 피봇이 있고 따라서 0이면 0이라는 당연한 식 빼고 쓰면 정사각형 행렬, 어퍼 트라이앵귤러, 대각 요소 0이 아닌 거에다가 어떤 벡터가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래서 그런 게 U의 오른쪽으로 피봇이 없는 컬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만든 컬럼에다가 어떤 벡터 곱해서 0 되면 그 벡터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RU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U의 모든 컬럼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집합이니까 일단 U의 컬럼들을 요 좀 전에 막 찾은 피봇을 포함한 컬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는 어떻죠? 요거 두 개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이양하고 나면 요거 두 컬럼 나머지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요거 세 개만 가지고 보면 요거 오른쪽으로 이양하고 나면 요건 요거와 요거의 유일한 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건 어떻죠? 요거 얘와 얘의 조합으로 요거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 피봇을 포함한 컬럼을 정하면 그거를 베이시스 벡터로 정하면 피봇을 포함한 컬럼들을 선택하면 그거 오른쪽에 있는 벡터들은 모두 왼쪽에 있는 벡터들의 유일한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벡터들을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벡터들은 그 피봇을 포함한 벡터들의 조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을 다 이 피봇을 포함한 벡터들의 조합으로 쓸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컬럼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여기서 하는 모든 벡터가 다 이 피봇을 포함한 컬럼들의 조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찾은 거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피봇을 포함한 컬럼 몇 개 있죠? 피봇 수만큼 있죠? 그 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R을 우리가 행렬 A의 랭크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 찾고 그 안에 몇 개의 벡터가 있는지 봤고 당연히 피봇 수만큼 있죠? 그게 바로 랭크였으니까 U의 레인지 스페이스의 차원은 랭크다. 피봇의 수랑 같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예, 이제 정말로 그러한지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가 유일한지 한번 따져보죠. 그 전에 당연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베이시스 유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의 수 유일하다는 사실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 32쪽에서 보일 거예요.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임의의 벡터를 표시할 때 그 개수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의 수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유일하냐 하면 일단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그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주어진 벡터를 표시할 때 또는 임의의 벡터를 표시할 때 그 개수, 즉 표시 방법도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정해지고 나면 그 밖에 다른 게 다 유일해지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베이시스 벡터는 독립이다라는 사실에서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내가 x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x를 이렇게 써봤어요. 빨갛게 써봤습니다. 또 내가 x를 이렇게 파랗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빨간 거는 그 개수들이 C1부터 CK까지고 파란 건 개수가 C1'에서 CK'까지예요. 자, 이 두 식을 빼볼게요.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베이시스 벡터들은 독립이에요. 베이시스 벡터들은 독립이니까 얘 다 독립이니까 이게 0되고 이게 0되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CK가 CK'이다. CI가 CI' 돼야 되는 거죠. 모든 CD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가 정해지면 그 베이시스 벡터들로 주어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베이시스만 정해지면 일단 유일한 거예요. 자, 베이시스 벡터의 수 유일한 거 이제 드디어 살펴보기로 하죠. 어떤 사람이 베이시스 하나 찾았어요. 그거 이렇게 빨간 걸 하나 찾았어요. V1부터 Vm까지 m개 있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베이시스를 찾았어요. 파란 걸 찾았어요. W1부터 Wn까지 n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히 이 두 개가 빨간 거 파란 게 다 베이시스라는 사실 가지고 바로 m하고 n은 같다. 당연히 v하고 w는 다르지만 m하고 n은 같다. 베이시스 벡터의 수는 같다. 그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베이시스 벡터는 당연히 주어진 벡터 공간 V에 살죠. 그래서 내가 얘들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정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찾은 파란 베이시스 벡터 또한 여기 사니까 당연히 얘들도 이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들을 V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할게요. V가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V가 어떤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가능한 거죠. 라지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다 베이시스 벡터들의 유일한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니까 W들을 V들의 조합으로 썼어요. W1은 이렇게 표시되고 W2는 이렇게 표시되고 이 개수를 내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였어요. 내가 이걸 좀 이제 컴팩트하게 써볼게요. 좌변에 있는 W들을 이렇게 횡으로 늘어놓아서 행렬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변을 마찬가지로 V들을 횡으로 늘어놓아서 만든 행렬 곱하기 또 다른 행렬로 표시를 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W1만 보면 W1은 A11 V1, A11 V1 더하기 A21 V2, A21 V2 쭉 나가서 더하기 AM1 VM, AM1 V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니까 W1 해결됐고 W2도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이거 W2 이거죠. 쭉 나가서 WN 이렇게 되죠. WN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W들을 횡으로 놓은 W도 또 베이시스죠. W들을 횡으로 늘어놓아서 만든 행렬은 V들을 횡으로 늘어놓아서 만든 행렬 곱하기 또 다른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행렬은 어떻게 돼요? m by n 행렬이에요. V m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m개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m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W n개 있으니까 이거 n개 있고 m by n 행렬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m하고 n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다르면 모순이 생기겠죠.
m하고 n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m하고 n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는데 일단 요 식 가지고 뭔가 어떤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식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w는 v 곱하기 a, w는 이런 행렬, v는 이런 행렬, 이거를 내가 a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a는 m by n, w하고 v는 둘 다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들. 베이시스 벡터들은 독립 벡터죠. 따라서 우리는 걔네들이 독립이니까 이렇게 되면 알파 0이고 이렇게 되면 베타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독립 벡터를 횡으로 늘어놓아서 만든 행렬 곱하기 벡터가 0이면 그 벡터는 0일 수밖에 없죠. 독립이니까. 그래서 이제 W나 V, 큰 W, 큰 V라는 행렬은 이렇게 non-trivial 솔루션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다음에 V하고 W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A는 M by N이에요. 그럼 벌써 M이 N보다 클 때, M이 N보다 클 때 모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M이 N보다 크면 잘못 얘기했죠. N이 N보다 크면 M by N은 어떻죠? 뚱뚱한 행렬이죠. 뚱뚱한 행렬은 항상 어떤 0이 아닌 벡터의 non-trivial 솔루션을 갖죠. AC가 0 되게 하는 0이 아닌 C가 존재하죠. A는 뚱뚱하니까. A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에셀런 폼으로 바꾸면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따라서 자유변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자유변수가 존재하니까 해는 유일하지 않고 해는 유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0이 아닌 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가 뚱뚱하면 AC가 0 되는 0이 아닌 C가 존재해요. 그 C를 여기다 확 곱해버릴게요. 확 곱한다는 말은 너무 과격한가? 곱해버릴게요. 그 C를 여기다 곱해요. 오른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먼저 썼네. VAC 0 왜냐면 AC가 0이니까 그런데 VAC가 W니까 WC도 0 이게 뭡니까? C가 0이 아니야? 얘랑 모순되네. W 알파가 0이면 알파는 0이라네. 그런데 0이 아닌 벡터 C가 있어서 WC가 0이야? W를 구성하는 컬럼들, 즉 WI, W들이 종속이라는 얘기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베이시스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이 N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래서 M이 N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M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여기서 W를 V들의 조합으로 쓰는 대신 V를 W의 조합으로 쓰고 나면 마찬가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이 N보다 크면 이번엔 V들이 종속이 돼요. 이것도 모순인 거죠. 그래서 M이 N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따라서 M하고 N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하고 N은 같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지만 베이시스가 일단 어떤 베이시스를 찾든 그 안에 있는 수는 유일하고 그게 벡터 공간의 차원으로 정의되고 그리고 베이시스가 일단 결정이 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도 유일하다. 무엇이 유일하고 무엇이 유일하지 않은지가 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차원은 베이시스 벡터의 수다.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아도 그건 유일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를 좀 들어봅시다. 이제 차원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R2의 차원이 R2의 차원이 2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RM의 차원은 M이다. 그래서 RM을 M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 증명은 뭐 여기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사실은 좀 웃기는 방법으로 한 건데 우리는 정사각형 행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non-singular 행렬이고 역행렬이 존재하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non-singular 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non-singular 행렬 A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Y에 대해서도 AX가 Y가 되게 하는 X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AX가 Y가 되게 하는 X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Y에 대해서도. 뭡니까? Y를 A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거죠. A가 N의 컬럼이 있으니까 AX는 X1, A1 쭉 나와서 XM, AM입니다. 주어진 Y를 A들의 유일한 조합으로 표시를 했고 A들은 독립이고, 왜냐면 내가 라지 A를 정사각형 행렬 라지 A를 non-singular하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non-singular 행렬 하나 고루 찾으면 그거의 컬럼들이 모두 베이시스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하나 찾았어요. 그 안에 있는 벡터의 수가 m개예요. 따라서 RM의 차원은 m이에요. 베이시스 벡터의 수만 갖고 따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웃기는 증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찾지. 앞에서처럼 이런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얘를 E1, 얘를 E2, 얘 내가 EM이라고 하면, 그러면 임의의 Y는 A E1, Y1 쭉 나가서 순서 바꾸는 게 낫겠네. Y1, E1 나가서 YM, EM. Y1부터 YM까지는 M의 요소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베이시스 가장 쉽게 하나 찾아버리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한 것은 그 임의의 m개의 독립 벡터가 다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m 플러스 1개의 벡터를 고르면 독립일 수 없다. 그건 앞에서 봤죠. Rm에서 m 플러스 1개의 벡터를 고르면 그 벡터를 옆으로 늘어놓으면 어떤 행렬이 돼요? 뚱뚱한 행렬이 되죠. Rm에서 n개의 벡터를 고르는데 n이 m보다 크면 그거 늘어놓으면 뚱뚱한 행렬이 되죠. 뚱뚱한 행렬은 항상 non-trivial 솔루션을 갖죠. 뚱뚱한 행렬의 컬럼은 독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Rm을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m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뭐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불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차원이라는 말이 정의되지 않았었다는 당시에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살짝 불편한 게 정상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Rm을 m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편안히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베이시스 안에는 독립 벡터만 있어요. 베이시스 안에 있는 벡터 수보다 더 많은 독립 벡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 벡터의 수 중에서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2차원 벡터 공간 안에는 한 개의 벡터가 독립일 수 있죠.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일 수 있고 세 개의 벡터는 독립일 수 없죠.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죠. 또 생성하는 집합인데 2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두 개의 벡터도 세 개의 벡터도 네 개의 벡터도 그 이상의 벡터도 모두 2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 4개, 5개짜리들은 모두 독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성하는 벡터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게 또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생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미니멀이고 독립이라는 관점에서는 맥시멀이고. 그래서 Maximal Independent Set, Minimal Spanning Set 이 둘이 겹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베이시스입니다. 당연히 유일하지 않고 숫자는 유일하고 그게 차원인 거죠. 자,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부분 공간 얘기를 했습니다. 행렬 A와 관련해서 두 개의 부분 공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번하고 2번이에요. 두 개의 부분 공간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행렬 A는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냐 하면 행렬 A는 이런
선형 연산자로 이해하기로 했죠. 여기는 어디 사냐면 Rn에 살고 얘는 어디 사냐면 Rm에 살아요. A가 m by n이라고 했으니까 A가 m by n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미 두 개의 부분 공간 얘기를 했는데 먼저 RA A의 컬럼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 컬럼 스페이스 또 AX라는 함수의 치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RM의 부분 공간이에요. RM의 부분 공간. 또 널 스페이스가 있었죠. 널 스페이스는 AX 0 되게 하는 X의 집합이에요. 당연히 여기 있죠. 두 개의 부분 공간, 근데 하나는 RM의 부분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RN의 부분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때 확인하지 않은 건 차원인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차원은 이제 막 정의된 거니까. 새롭게 정의된 차원을 보면 이게 랭크랑 같아지고 이게 n-랭크랑 같아진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n-랭크랑 같다는 건 우리가 이미 사실 알아요. 랭크가 뭐였습니까? 피봇의 수. 피봇의 수만큼 뭐가 있죠? 기본 변수.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의 수가 자유변수이죠. 자유변수 몇 개 있죠? n-랭크. 자유변수의 수만큼 어떤 벡터들이 있어서 그 벡터들의 조합으로 AX 0 되는 X를 표시했죠. 그러니까 자유변수에 곱해지는 변수들이 독립이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NA의 차원이 n-랭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대략 본 거예요. 레인지 스페이스의 차원이 랭크인 거는 이제 볼 거고요. 우리가 랭크 처음에 피봇의 수로 정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랭크를 정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독립인 행의수와 독립인 열의수로 정의를 하기도 한다. 이제 그 정의를 그렇게 정의하려면 독립인 행의수와 독립인 열의수가 같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피봇의 수로 정의를 했고 또 이제 그렇게 정의한 랭크가 레인지 스페이스 차원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 바로 그렇게 랭크를 정의하기도 해요. 즉 랭크를 레인지 스페이스의 차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게 이제 증명해야 될 정리지만 이렇게 랭크를 정의하기도 해요. 이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행렬 A를 이렇게 연산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고 치역이고 이 연산자는 선역이고 치역이라는 치역의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함수로 보는 거니까. 그 치역의 차원이 중요해. 중요한 게 랭크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A와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 공간 얘기했고 랭크 그러니까 이 차원은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A 트랜스포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부분 공간이 있겠죠. A 트랜스포스와 관련해서도 두 개의 부분 공간이 있어요. 그냥 RA와 NA에서 A 대신 A 트랜스포스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거 대신에 A 트랜스포스 놓고 이거 대신에 A 트랜스포스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M by N이니까 A 트랜스포스는 E가 M by N이니까 A 트랜스포스는 A 트랜스포스는 N by M이네. 여튼 A 트랜스포스의 레인지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스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를 X라고 한다면 X는 A 트랜스포스 Y가 X가 되게 하는 Y를 갖는 X예요. 그리고 A 트랜스포스가 이렇기 때문에 얘는 RM의 부분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 곱해지는 거에다가 x를 쓰고 곱한 결과를 y를 썼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곱해지는 거에 y를 쓰고 곱한 결과를 x를 쓰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의 일관성은 항상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여기 사는 벡터들을 x라고 부른 거예요. x 하면 여기 사는 벡터를 떠올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는 벡터들을 y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RA 트랜스포스가 RM의 부분 공간이 RN의 부분 공간이고 따라서 X는 RN 여기 있는 벡터는 RN의 원소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소니까 X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불편하면 XY 위치를 바꿔도 되는데 어쨌든 바꾼 이유는 X 하면 여기 있는 벡터를 떠올리고 Y 하면 여기 있는 벡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걸 만족하는 Y가 있으면 그 X가 바로 A의 A 트랜스포스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 A 트랜스포스의 레인지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스의 컬럼이 생성하죠. A 트랜스포스의 컬럼은 A의 로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스의 레인지 스페이스를 A의 로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애초에 주어진 행렬, 우리가 관심 있는 행렬은 A 트랜스포스가 아니라 A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스의 레인지 스페이스는 A의 뭐라고 이름 짓는 게 좋겠는가? A의 로 스페이스라고 부르면 되겠네. A 트랜스포스의 컬럼, 즉 A의 로가 생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관심 있는 게 A 트랜스포스가 아니라 A라면 이 식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왼쪽에 Y 트랜스포스를 곱해서 X 트랜스포스라는 로 벡터가 되게 하는 그런 Y 트랜스포스가 있는지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의 랭크도 이거의 차원도 랭크임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 스페이스의 차원이나 컬럼 스페이스 차원이나 둘 다 랭크네. 컬럼 스페이스는 뭐라고요? 레인지 스페이스는 뭐라고요? 컬럼이 생성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차원은 독립인 컬럼이 몇 개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로 스페이스예요. 로들이 생성하는 거예요. 로들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은 독립인 로가 몇 개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피봇의 수랑 같다는 얘기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비로소 어떤 행렬이 주어지든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의 수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봐야 돼요, 우리가. 나는 보기 전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의 수가 왜 같은지는 수학적 증명을 보고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경우에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수학적 직관이 뛰어난 사람은 그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의 부분 공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A의 로 스페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널 스페이스가 있듯이 A 트랜스포스의 널 스페이스도 생각할 수 있겠죠. A 트랜스포스 널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스 Y가 0되는 Y의 집합이에요. 우리는 관심사가 A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Y 트랜스포스 A가 0되는 Y들의 집합. 얘는 A의 왼쪽에서 뭔가를 곱해서 0되게 하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left null space라고 불러요. left null space는 RM의 부분 공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RA와 NA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에 대해서도 RA 트랜스포스, NA 트랜스포스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네 개의 부분 공간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네 개의 부분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fundamental subspace라고 불러요. 이게 fundamental인지는 3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해보면 RM에 있는 거 모아보자. RM에 있는 게 RM에 속하는 게 포함된 게 1번과 4번이고요. 그 다음에 RN의 부분 공간인 게 RA 트랜스포스와 NA. 그 다음에 이거의 차원 뭐라고요? 랭크였어요. 이거의 차원 뭐라고요? 랭크였어요. 이거의 차원 뭐였죠? n-랭크였죠. 이 두 개의 차원을 더하면 이거의 차원인 n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차원을 더하면 이거의 차원인 m이 돼요. 그래서 NA 트랜스포스의 차원은 m 빼기 랭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확인하기로 하죠.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RM의 부분 공간 두 개 있는데 그거의 차원 더하면 RM의 차원인 n이 되고 RN의 부분 공간 두 개 있는데 그거의 차원 더하면 RN의 차원인 n이 된다.
자, 이제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 각각에 대해서 찾아보죠. 왜 찾습니까? 차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장에서는 여기까지 확인하는데 3장에 가면 이제 이것들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성립해요. 미리 얘기하면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들은 서로 직교하고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는 식의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직교성을 정의해야 되겠죠. 직교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적하면 0되는 두 개의 벡터를 직교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3장에서 다시 반복하기로 하죠. 이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쉬운 것부터 볼게요. 이런 순서대로 1번 따지고 2번하고 3번, 4번 하는 게 아니라 쉬운부터 따질게요. 쉬운 거. 뭐가 더 쉽냐 하면 2번, 3번이 1번, 4번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2번 이게 성립하고 3번 이게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A 대신 U를 보면 되게 따지기 쉽죠. 그렇죠? 에셀론 폼 생김새가 따지기 쉽게 돼 있죠. 그런데 U의 널 스페이스하고 A의 널 스페이스가 같으면 그냥 U 가지고 따진 게 A 가지고 따진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U의 로 스페이스와 A의 로 스페이스가 같으면 또 U 가지고 따지는 게 쉬우니까 따진 거죠. 그게 이제 2번과 3번이 따지기 쉽다는 거예요. 1번과 4번은 A의 레인지 스페이스와 U의 레인지 스페이스가 같지 않아요. A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와 U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A의 레인지 스페이스와 U의 레인지 스페이스가 다르지만 그 둘의 차원은 같아요. 와 U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다르지만 그 둘의 차원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질 거예요. 근데 어떤 2번, 3번은 아예 A하고 U에 대해서 부분 공간 자체가 같아지니까 따지기가 쉬워지겠죠. 봅시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AX가 0이면 UX가 0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AX 0되게 하는 X 여기 살고 UX 0되게 하는 X 여기 살고 EX나 EX가 같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U의 베이시스 찾으면 그게 바로 A의 베이시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잘 찾은 적이 있죠. 차원은 자유변수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자유변수만큼의 독립벡터의 조합으로 AX0 또는 UX0 되는 X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상기해보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1332, 2695, 요거를 에첼론 폼으로 바꾼 게 이거죠. 여기다 2배에서 여기다 빼주고, 이거 여기다 더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상연산을 해서 이렇게 왔었죠.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피봇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내가 X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거를 UVWY라고 놓으면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에 곱해지는 거,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이 등장하고 오른쪽으로 다 이양하고 나서 V하고 Y에 대해서 풀면 피봇 포함한 거 빨간 걸로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가 됐었고 W는 마이너스 3분의 1 Y가 됐어요. 그리고 V하고 Y는 그냥 그대로 V하고 Y. 그래서 V하고 Y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보니까 V가 등장하는 거와 Y가 등장하는 거 나눴으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V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고 Y에다가 이거 곱하는 것을 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얘가 1일 땐 얘는 0이고 얘가 0일 땐 얘가 1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V가 1이고 Y가 0일 때의 답이고
그리고 얘는 V가 0이고 Y가 1일 때다. 얘가 1일 땐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땐 얘가 1이고 이것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는 독립이에요. 자유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변수 중에서 하나만 1로 놓고 나머지 0으로 놓고 그리고 구한 벡터들은 모두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하나가 1이고 될 땐 나머지가 다 0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기본 변수, 자유변수의 숫자만큼의 독립 벡터가 NA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든 베이시스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벡터와 요 벡터가 베이시스 벡터.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찾는 게 가장 쉬운 거죠. 유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쉬우니까 흔히들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요 두 개로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벡터 두 개 있으니까 2차원이고 이거의 베이시스이면 동시에 이거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널 스페이스 관한 얘기 제일 쉬웠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거의 대부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기본 자유변수의 숫자만큼 독립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유변수의 숫자가 곧 차원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제 2번 했습니다. 자, 3번 해보죠. 에셜런 행렬 U를 갖고 따지든 A 행렬 A를 갖고 따지든 로우 스페이스는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여기 뭐 증명이라고 해놨는데 생각해 보죠. U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U를 행연산을 해서 만들었죠. 행연산, 행끼리 순서 바꾸고 특정 행에다 뭘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곱하고. 그러니까 행의 조합, A의 행의 조합으로 U의 행을 표시한 거예요. A의 행의 조합으로 U의 행을 표시했는데 U에는 독립인 게 뭐 2개고 A에는 3개고 또 A의 행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과 U의 행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이 다르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그러니까 U의 행은 A의 행의 조합으로 표시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것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포멀하게 증명을 해보죠. 벡터 공간도 집합이에요. 따라서 이걸 보이려면 얘가 얘를 포함하고 또 반면에 얘는 얘를 포함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RA 트랜스포스가 RU 트랜스포스에 포함이 되고 또 반면에 RU 트랜스포스가 RA 트랜스포스에 포함이 되면 이 두 집합은 같은 거죠. 벡터 공간도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이는 방법은 뭘까요? 이걸 보이는 방법은 RA 트랜스포스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RU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걸 보이면 돼요. 이게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이걸 보이는 방법은 어떻죠? 이걸 보이는 방법은 RU 트랜스포스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로우 스페이스 정의와 A와 U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보여야 돼요. A와 U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가 있나요? A에다가 행연산에서 U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non-singular 행렬 2를 곱해서 U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2의 역행렬을 U라고 하면 A는 LU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퍼뮤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E나 U는 어떤 모양이죠? E나 U는 lower triangular. 그래서 L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퍼뮤테이션을 하면 lower triangular 행렬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L이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여기서는 요 E와 요 L이 non-singular 행렬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퍼뮤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으면 얘가 둘 다 로어 트라이앵귤러 행렬이니까 그래서 L이라는 기호를 쓴 거예요. 자, L을 로어 트라이앵귤러 행렬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non singular이기만 하면 돼요. 이도 그렇고요. 자,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x가 여기 이걸 만족하고 또 이 x가 이걸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증명은 되는 거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자,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저분해지는데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y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RA 트랜스포스의 정의죠. RA 트랜스포스 정의 다시 한번 볼까요? RA 트랜스포스를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x가 잘못 얘기했죠. 이런 걸 RA 트랜스포스의 정의는 이런 걸 만족하는 y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y가 있을 때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걸 만족하는 y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a 대신에 LU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a 대신에 LU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x가 RA 트랜스포스에 있다는 사실과 a는 LU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얘를 y바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스로 놓으면 y 프라임 트랜스포스 놓으면 즉 y 프라임을 L 트랜스포스 y로 정의하면 얘가 되려면 왜냐하면 y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지금 뭘 한 겁니까?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가 x 트랜스포스다. 그 얘기를 다시 쓴 게 이겁니다.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가 x 트랜스포스다 라는 걸 쓴 거죠. 이 이야기는 x가 u의 로 스페이스 안에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x는 u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도 있어요. u의 로 스페이스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그걸 보이는 과정은 그냥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의 이야기는 뭐 이걸 써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이니까 생략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은데 u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u는 처음 r개의 행이 다 피봇을 포함해서 독립이고 마지막 n-i에게 좀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제로 벡터는 독립일 수 없죠. 처음 r개의 벡터만 독립이에요. 피봇이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u의 처음 r개의 벡터가 그냥 베이시스 벡터인 거예요. u의 처음 r개의 벡터가 당연히 RU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겠죠. 근데 그게 RU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도 된다. 왜냐하면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의 벡터 공간 차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베이시스까지 찾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NA의 베이시스를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R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를 찾은 거예요. 그냥 U의 처음 R의 행으로 정하면 돼요. 걔들이 독립인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RA 트랜스포스, RU 트랜스포스 같은 벡터 공간이고 RU 트랜스포스의 차원 명백히 랭크고 따라서 RA 트랜스포스 차원도 랭크다 라는 사실을 이제 쉬운 거 두 개 했어요. 뭐가 쉽다고 그랬죠? 2번과 3번. 왜 쉽다고 했죠? 왜 쉽냐면 U 가지고 따지나 V처럼 보이네. U 가지고 따지나 A 가지고 따지나 마찬가지다. 벡터 공간이 같으니까. 1번하고 4번은 조금 더 복잡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RA는 RU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A 트랜스포스는 NU 트랜스포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차원은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잘못 얘기죠. 다른데 차원은 같아요. 자, 이거의 차원은 앞에서 본 적 있나요? 이거의 차원? U의 독립인 열 찾는 거. 피봇을 포함한 열 찾으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랭크였어요. 이걸 이제 보일 거예요. 요거와 U에 대해서 따지는 거와 A에 대해서 따지는 게 요 2번과 3번과는 달리 벡터 공간 자체는 달라요. 하지만 차원은 같다는 거죠. 우리 A하고 U 아까 같은 예 보면 이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로우 스페이스는 요 세 개의 행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과 요 두 세 개의 행, 요거 따질 것도 없으니까 요 두 개의 행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이 같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거나 이 두 개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행은 그래. 열은 명백히 안 그렇죠. 요 네 개의 열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과 요 네 개의 열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은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U에서 네 개의 열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은 마지막 요소가 0이어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RA와 RU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차원은 같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RA 봅시다.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n개의 컬럼이 있다고 합시다. A, U 모두 n by n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각각의 컬럼을 A1부터 AN까지, U1부터 UN까지로 놓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아요. AX 0이면 UX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번거롭게 쭉 풀었으면 얘와 얘가 같은 거죠. AX는 X1 곱하기 A1 더하기 X2 곱하기 A2 쭉 나와서 XN 곱하기 AN 이렇게 쓰는 거죠. UX는 X1 곱하기 U1, X2 곱하기 U2 쭉 나가서 XN 곱하기 UN. 만약에 X1이 0이 아니면 A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나머지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X1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U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동일한 X가 이식과 이식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X1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즉 A1이 이렇게 A2부터 AN까지 n-1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러면 U1도 U2부터 UN까지 n-1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되면서 개수까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U에서는 1과 요 3이 피봇이에요. 그리고 피봇을 포함하는 두 개의 컬럼이 RU를 생성해요.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보죠. 요거는 뭐 뻔한 거지만 첫째 컬럼에다가 세배한 거죠. 그래요? 자, A에서 첫째 행과 셋째 행에 U처럼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 363을 봅시다. 이거는 1, 2, 마이너스 1에 세배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U의 둘째 행이 첫째 행에 잘못 얘기했죠. U의 둘째 열이 첫째 열에 세배한 것처럼 A의 둘째 열도 첫째 열에 세배한 거예요. 이거 볼까요? 210은 어떻게 만들죠? 210 어떻게 만들죠? 첫째 열과 셋째 열의 조합으로 내가 오늘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면 아마 열행을 바꿔서 말한 거 많이 많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서 교정하시고 첫째 열과 셋째 열의 조합으로 넷째 열 표시할 수 있으시겠죠? 독립인 거 미리 골라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셋째 거에는 당연히 3분의 1을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얘는
100 첫째 행열에다가 셋째 열 3분의 1 곱한 걸 더한 거죠. 맞습니까? 이거 볼까요? 이건 이제 뻔한 거니까 지우고. 자, 250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1, 2,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 예쁘게 안 써졌네. 3분의 1 곱하기 3, 9, 3. 그러면 250 나오나요? 그렇죠? U의 첫째 열 더하기 셋째 열의 3분의 1 한 것이 U의 넷째 열이에요. A의 첫째 열 더하기 셋째 열의 3분의 1 곱한 게 U의 넷째 열이에요. 그러니까 U의 열들 사이에 성립하는 종속 관계가 A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 식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A의 조합이 0이면 U의 같은 조합도 0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행렬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U의 둘째 열은 첫째 열의 3배한 거, A의 둘째 열도 A의 첫째 열의 3배한 거, U의 넷째 열은 첫째 열 더하기 셋째 열 3분의 1 곱한 거, A의 넷째 열도 첫째 열에다가 셋째 열 3분의 1 곱해서 더한 거. 그러니까 RA와 RU는 비록 다르지만 A의 열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동일하게 U의 열들 사이에 성립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 따라서 A의 독립인 열을 고르는 방법은 U의 독립인 열을 고르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U의 독립인 열 고르는 거 한 가지 방법이 피봇을 포함한 거 고르는 거죠. 첫째, 셋째. 첫째, 셋째는 독립이고 둘째, 넷째는 그것들의 조합이에요. 마찬가지로 U의 첫째, 셋째 독립이고 둘째, 넷째는 그것들의 같은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U 고르고 되게 쉽게 고르죠. 피봇 포함한 거 고르면 되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A의 컬럼을 고르면 A의 컬럼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다른 컬럼들은 그것들의 조합으로 U에서처럼 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의 베이시스는 RU의 베이시스는 이 경우는 100330이고 첫째 의 베이시스는 바로 A의 첫째 열과 셋째 열을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U에서 피봇을 포함한 독립인 컬럼을 찾고 그렇게 찾으면 RU의 베이스 찾은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로 같은 위치에 있는 A의 컬럼들을 찾으면 얘도 독립이고 n-r개 위에 다른 컬럼들은 그것들의 조합이고 마찬가지로 n-r개에 있는 A의 컬럼들도 A의 피봇이 있는 컬럼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은 같다.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앞에 썼던 거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차원은 같다. 비록 두 개의 벡터분과는 다르지만 얘네들이 생성하는 거랑 얘네들이 생성하는 건 명백히 다르죠. 이거 항상 영어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지만 차원은 같고 위치 같은 거죠. 100330, 121, 394. 이렇게 해서 이제 RA의 베이시스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수는 피벗의 수랑 일치해요. 그래서 얘는 랭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독립인 행의수와 독립인 열의수가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같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매개는 U. U의 독립인 행의수와 U의 독립인 열의수가 같은 건 U의 생김새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U의 독립인 열의수는 A의 독립인 열의수랑 같고 U의 독립인 행의수는 또 A의 독립인 행의수랑 같으니까 결국 다 같아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NA 트랜스포스 보죠. NA 트랜스포스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 Y 트랜스포스 A 영대기 하는 Y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죠. Y 트랜스포스 A 영대기 하는 Y. Y 트랜스포스 영대는 Y. 이거 A는 LU 또는 같은 얘기지만 EA는 U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 A 트랜스포스 Y 트랜스포스 A가 0되는 Y가 바로 NA 트랜스포스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A 대신에 LU를 넣어보죠. 그러면 Y 트랜스포스 LU가 0이 되겠죠. 앞에서처럼 앞이 뭐죠? RA 트랜스포스와 RU 트랜스포스가 같다는 거 보일 때처럼 요거를 내가 Y 프라임 트랜스포스로 놓을게요. 놓지 못할 이유가 없죠. Y가 이렇게 Y 프라임 트랜스포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럼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가 0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놓은 이유는 Y 트랜스포스 A가 0 되는 Y를 바로 찾는 것보단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가 0 되는 Y 프라임 트랜스포스를 찾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U의 생김새가 그러니까. 그런 Y 프라임을 찾고 나면 Y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Y 프라임을 이렇게 놨으니까 Y는 Y 프라임에다 이거 역행렬 곱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죠. L 트랜스포스 역행렬 L 마이너스 트랜스포스 쓰겠습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드는 Y 프라임을 찾으면 이거를 0되게 만드는 Y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L 마이너스 트랜스포스는 바로 E 트랜스포스가 되겠죠. 우리가 원래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찾으면 돼요. Y 프라임 트랜스포스 쉽게 찾을 수 있죠. 왜 쉽습니까? U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 R개 피봇을 포함하고 마지막 n-r개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행들이. 물론 랭크가 R이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n-r개의 0 벡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런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서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 R개는 꼭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독립이니까. 그렇죠? 독립 베타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0 되게 하려면 0밖에 없죠. 마지막 n-r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0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얘가 Y 프라임 트랜스포스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을 다시 쓰면 Y 프라임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처음 R개의 요소는 0이고 마지막 요소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벡터들은 어떻게 뭘로 생성하면 돼요? 이걸로 생성하면 되죠. 여기다가 C1 곱하고 여기다가 C2 곱하고 쭉 나가서 여기다가 CN-R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NU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예요. 이런 벡터들의 조합이 U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NU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를 찾았고 그 안에는 n-r개의 벡터가 있네요. NU 트랜스포스 n-r개의 벡터고 그리고 R은 바로 랭크죠.
물론 R하고 M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R하고 M이 같으면 Y 프라임 0밖에 없죠. 그렇죠? 벡터 공간이죠.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는 벡터 공간이니까 0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제로 벡터만을 원소로 하는 벡터 공간은 0차원 벡터 공간인 거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U 트랜스포스의 베이스를 찾았고 그거의 차원까지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NU 트랜스포스가 아니라 NA 트랜스포스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Y 트랜스포스 A 되는 Y들을 생각해내면 되겠죠.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 되는 Y 프라임에다가 E 트랜스포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Y 프라임이고, 즉 Y 프라임 트랜스포스 U가 0되게 하는 거고, 거기다가 E 트랜스포스 곱한 게 바로 그렇게 해서 얻은 Y가 얘를 0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것들에다가 여기다 C1 곱하고 여기다 C2 곱하고 여기다가 CN-R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찾은 요 베이시스 벡터들에다가 E 트랜스포스를 곱한 게 N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차원은 NA 트랜스포스와 NU 트랜스포스가 비록 다르지만 차원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죠. 얘들 독립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독립인 거죠. 얘들 독립인 거죠. 얘네들이 모두 이거의 베이시스예요. 독립인 벡터에다가 같은 non singular 행렬을 곱했어요. 독립성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근데 안 깨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깨지는 거 확인하면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고, 그리고 이것들의 조합이 이걸 만족하니까 이거의 베이시스가 될 거다. 마지막 두 개는 두 개의 1번하고 4번이겠죠. 두 개의 벡터 공간이 다르지만 차원은 같다라는 방식.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를 따로 구한 거죠. RU의 베이시스 구하고 그와 다른 RA의 베이시스까지 구했어요. 숫자 똑같습니다. NU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 구하고 그와 다른 N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 구했어요. 숫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y는 ax라는 그런 그 선형 방정식을 이해할 때 그와 관련해서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이 있고 그것들이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살펴봤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요 슬라이드 이야기했을 때는 to be shown이었지만 이미 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예,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 정의, 차원까지 다 차원을 얘기하는 과정은 베이시스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둘이 같은 거 위에 생김새 가지고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둘이 같은 거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으니까 같았고, 이 둘이 같은 거 두 개의 벡터 공간은 다르지만 하지만 A의 열의 독립성과 U의 열의 독립성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서 같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RA 트랜스포스와 RA와 RA 트랜스포스 차원이 같다. 이거의 차원은 독립인 열의 수, 이거의 차원은 독립인 행의 수, 그 모두 랭크다. 피벗의 수다. 자질을 확인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랭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레인지 스페이스의 차원이 랭크구나 하는 것에 특별히 더 주목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AX라는 함수의 레인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y가 ax라는 함수의 레인지 안에 있으면 ax, y 되는 x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해가 항상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존재성과 유일성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미 다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했어요. 모든 행에 다 피봇이 있으면, 그러면 ax, y 되는 x가 항상 있죠. 모든 행에 다 피봇이 있다. 모든 행이 다 독립이다. 그렇죠? 언제 유일성이 성립하죠? 자유변수가 없으면.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다. 모든 열에 다 피봇이 있다. 모든 열이 독립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랭크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랭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러하듯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바로 이게 등호가 되는 값이겠죠. 랭크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가질 때 풀랭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가 풀랭크라는 얘기는 A의 랭크가 M하고 N 중에서 작은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이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뚱뚱한 행렬에서 풀랭크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날씬한 행렬에서 풀랭크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땐 모든 행이 독립인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땐 모든 열이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랭크가 자기가 때 풀랭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뚱뚱할 때는 뚱뚱한 행렬이 그렇다는 걸 강조해서 풀 로랭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날씬한 행렬이 그런 성질을 가질 때는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풀 로랭크나 풀 컬럼 랭크는 풀랭크다라는 얘기보다 정보가 좀 더 많은 거죠. 풀 로랭크라는 얘기는 행렬이 뚱뚱하고 그리고 풀랭크다. 그래서 모든 행이 독립이다라는 얘기예요. 풀 컬럼 풀랭크고 그리고 날씬하고 그래서 모든 열이 독립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풀 로랭크를 가질 때가 바로 어떻죠? 존재성이 성립할 때. 풀 컬럼 랭크를 가질 때가 자유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성이 성립할 때. 그리고 플랭크가 아닐 때, 이게 플랭크가 아닌 경우죠. 플랭크가 아닐 때는 그렇죠? 존재성도 성립하지 않고 유일성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존재할 때는 무수히 많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죠. 두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풀 로랭크 이어서 존재성이 성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C가 I가 되는 C가 존재해요. 여기서 I는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A가 M by N이면 C는 M by N인 거죠. 그때 이때 I는 M by M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M by M 단위 행렬이다라는 표시를 아래첨자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A가 풀 컬럼 랭크일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 뭔가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B는 N by M이고 얘는 N by N 단위 행렬이 되겠죠. 풀 로우 랭크이면 이런 걸 만족하는 C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뭔가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한다고 해서 right inverse라고 불러요. A가 풀 컬럼 랭크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식을 만족하는 B가 존재해요. 왼쪽에서 뭔가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기 때문에 left inverse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부정관사를 썼어요. 물론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부정관사를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관사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요. right inverse와 left inverse는 유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버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우린 정사각형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죠. A가 정사각형 행렬이에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 인버스도 단위 행렬이고 A 인버스 A도 단위 행렬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행렬의 역행렬은 right inverse이면서 left inverse이고 그리고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에 관한 이야기니까 풀랭크인 거죠. 정사각형 행렬이 풀랭크이면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열의 수가 둘 다 같고 그리고 right inverse도 있고 left inverse도 있고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버스는 풀랭크일 때 정의된 거예요. 풀 로우 랭크면 right inverse, 풀 컬럼 랭크이면 left inverse, 정사각형 행렬이면 그냥 인버스. right inverse, left inverse는 유일하지 않고 그냥 인버스는 유일하고. 이게 이제 랭크가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인버스를 흔히 정의하는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나중에 우리는 제대로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수도 인버스라는 게 등장을 해요. 수도 인버스는 뭐랄까 유사 인버스, 유사 역행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수도 인버스라는 것은 풀랭크가 아닌 행렬에 대해서도 정의돼요. 모든 어떤 행렬이 주어지든 수도 인버스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렇게 수도 인버스라는 걸 나중에 정의할 텐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수도 인버스 이전의 인버스는 모두 풀랭크일 때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풀랭크일 때만 right 인버스 또는 left 인버스 유일하지도 않아요.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유일해져요. 이 예를 먼저 보죠. 엄청나게 쉬운 예입니다. 자, 이거 400, 050 두 개의 행이 독립입니까? 명백히 그렇죠. 너무 친절하죠. 에셀런 폼으로 준 거죠. 에셀런 폼으로 준 거죠. 이거 풀 로우 랭크입니다. 두 개의 행이 독립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행렬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까? 이런 A에다가 이런 C 곱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거 아무래도 상관없죠. 0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든 행렬이 다 right inverse예요. 유일하지 않아요. 이번엔 예제 2 봅시다. 이거 세 개의 컬럼 중에서 두 개의 컬럼 중에서 컬럼이 다 독립인 거죠. 세 개의 행 중에서 마지막 건 명백히 종속이고 이건 풀 컬럼 랭크예요. 풀 컬럼 랭크는 레프트 인버스를 갖는다고 했네. 레프트 인버스 같습니까? 이거 레프트 인버스예요. 이렇게 되죠. 자, 요 A하고 요 right 인버스를 갖고 요 A는 이런 레프트 인버스를 가져요. C13, C23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0에 곱해지니까. 그래서 풀 로우 랭크이면서 유일하지 않은 right 인버스를 갖는 얘, 풀 컬럼 랭크이면서 유일하지 않은 left 인버스를 갖는 얘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풀 랭크일 때 존재성에 해당하고 이럴 때 유일성에 해당한다는 건 이미 확인한 사실인데 그게 왜 이런 right 인버스의 존재와 left 인버스의 존재와 관련되는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살펴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